폼생 폼사, 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벚꽃길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바로 이 차. 누구는 컨버터블이라고 누구는 까브리올레라고 이야기를 하는 뚜껑 없는 차, 지붕 없는 차, 폼생 폼사의 기본이자 끝인 오픈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이 폼생폼사의 이 차에 대해서 친구나 여자친구를 옆에 태웠을 때 적어도 이 차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그럴듯하게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카브리올레나 컨버터블, 로드스터, 까브리오, 스파이더 이렇게 부르는 각각의 명칭들, 꽤나 많은 명칭들은 정확하게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형태에 따라서 접히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뚜껑이 열리는 모든 차는 이렇게 불러도 무방합니다. 컨버터블이거나 카브리올레. 컨버터블과 카브리올레는 결국은 동일한 말입니다. 영미권, 미국이나 영어권 국가, 그 다음에 일부의 브랜드에서는 전체 뚜껑이 열리는 차를 전부 다 컨버터블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미국이나 이쪽하고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카브리올레라고 하는데, 카브리올레 자체가 프랑스 말입니다. 소재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드탑이냐 아니면 소프트탑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드탑은 지금 형태로 되어 있는 쿠페 형태로 해서 차체와 동일한 재질이 같이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면 하드탑인 거고, 컨버스 천이라는 것 자체가 마차에서 쓰는 천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청바지를 만들기도 했고 이렇게 캔버스 천이 올라가면 소프트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은 제껴두고, 컨버터블이나 까브리올레는 뭔지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다른 형태의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컨버터블이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특히 뚜껑이 없는 차량은 컨버터블이다. 대표적인 차들로는 포드 머스탱의 컨버터블이나 벤틀리의 컨티넨탈 GTC나 독일차이기도 한데 미니 쿠퍼 같은 경우는 컨버터블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존심이 유럽 거는 좀 강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거니까 미국에서 쓰는 영미 방식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죠. 그래서 붙은 말이 어떤 말이냐, 프랑스어로 카브리올레. 카브리올레라는 말 자체가 프랑스어로 이륜 마차라는 뜻입니다. 그런 마차의 포장을 연상케 하는 데에서 이런 이름이 생겨났다. 유럽에서 볼 때는 당연하게 마차에서 자동차로 진화했기 때문에 뒤쪽에 포장치는 걸 자연스럽게 까브리올레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벤츠에서 까브리올레라는 단어를 쓰면서 까브리올레들이 오픈카구나, 뚜껑이 없는 차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앞에 2열이 있고 뒷자리에 2열이 있는 4인승 차량들을 컨버터블이나 까브리올레로 부르는 경향이 강하고요. 2인승인데 뚜껑을 여는 차들이 있습니다. 로드스터 아니면 스파이더. 얘기만 들어도 스포츠카 딱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로드스터? 길을 위해서 좀 제법 달려주는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로드스터나 스파이더는 어찌 보면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인승의 시트에 스포츠카 버전으로 나왔고 그 차량에 뚜껑이 없는 차량인데, 굳이 구별을 한다면 상위 개념이 약간은 로드스터, 그리고 약간의 하위 개념은 스파이더, 지역이나 브랜드에 따라 약간 다르다. 대표적으로 로드스터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싶어하는 차량이죠. 2030 젊은 유저들이 좋아하는 차량인데 포르쉐의 박스터입니다. 포르쉐의 박스터는 박서와 로드스터를 합친 말이고요. 이와 유사한 포르쉐의 스피드스터가 있는데 답이 딱 나오죠? 스피드 플러스 로드스터. 이렇게 스피드를 내는 기류의 강자다, 기류에선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해서 붙인 이름이 바로 이렇게 될 거고요. BMW에서 그 유명한 시리즈, 그 Z 시리즈들은 다 바로 로드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츠에서도 2인용으로 나온 차량들은 로드스터라고 부릅니다. AMG GT나 SLK처럼 뒷좌석이 없는 차량은 벤츠 로드스터라고 부르고요. 아우디에서도 그 유명한 TT 로드스터가 있고요. 테슬라에서도 로드스터라고 붙였더라고요. 이에 반해서 스파이더는 로드스터와는 다르게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의 스파이더가 붙더라. 그의 대표적인 것들로 보면 여러분들 이탈리아 차 중에서 좋아하시는 차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가야르도 스파이더가 있죠. 그 외에도 우라칸 스파이더도 있고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알파 스파이더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 차 너무 타고 싶어 했죠.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카인 918 스파이더가 있고요. 알파 로메오 포시에도 스파이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람보르기니에 아벤타도르 있잖아요. 얘는 이상하게 로드스터를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역이나 브랜드 꼭 이렇게 어떠한 명칭을 붙이는 데 있어서 법칙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에 따라서 로드스터를 붙이기도 하고 스파이더를 붙이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심화학습이 들어가야 되겠죠. 브랜드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고유의 이름이 좀 있더라.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좀 살펴보면 이탈리아 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명품 차량에 대한 부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도 한국 사람 못지않게 스스로 자부심이 강한데요. 자동차에서도 역시 자부심이 강할 만하죠.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차 어떤 차 있습니까? 알파 로메오 나오죠. 거기다가 람보르기니 나오죠. 거기다 마세라티 나오죠. 세계적인 명차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이탈리아에서 나오는데 그런 명차를 만드는 이탈리아에서 뚜껑이 열리는 차를 본인들이 미국이나 프랑스를 따라가면서 이름을 붙였을 리가 없잖아요. 카브리올레의 이탈리아 말이 카브리오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유명한 브랜드 중에 일부를 카브리오로 붙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마세라티에 그랑 카브리오라고 혹시 아시나요?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랑 카브리오에서 카브리오가 바로 뚜껑이 없는 마세라티라는 뜻입니다. 이탈리아만 부심이 있느냐? 영국에서도 역시 본인들이 부심이 있어서 굉장한 브랜드를 많이 만들어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에스턴 마틴, 007 시리즈의 에스턴 마틴이라든지 영국 여왕이 타고 다닌다는 롤스로이스라든지 랜드로버라든지 제규어라든지 영국 차량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 랜드로버나 제규어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타타 그룹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현재 인도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 자존심을 구기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영국 사람들은 아직도 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볼란테나 드롭헤드라고 부르는데요. 뭐 크게 들어본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차량 이름을 들어보면 아 있었나 보다 하는 정도로 롤스로이스의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드롭헤드라는 말을 쓰고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에는 볼란테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은 거의 쓰지는 않지만 이런 이름이 있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뚜껑 없는 차에 대한 깊이가 있구나 이런 얘기는 들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저도 생소한 용어인데요. 자동차의 뚜껑이 열리는 타입에 따라서 타르가라는 일반적인 로드스터가 아니라 타르가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뒷 유리창은 남겨두고 지붕만 접어넣는 형태를 타르가라고 합니다. 뭔가 좀 보면 트랜스포머처럼 되죠? 이 모델을 쓰는 방식은 포르쉐 911에 타르가가 있고 포르쉐 카레라스 GT도 이 방식이고요. 라페라리 아페르타, 쉐보레 콜벳 등도 바로 이런 방식을 씁니다. 실제적으로 봤었을 때는 컨버터블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접히는 방식에 따라서 타르가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아무래도 차량이 먼저 시작된 데는 유럽이나 미국이기 때문에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 듣던 카브리올레 같은 경우 마차의 개념이 확대되고 발전되면서 자동차로 자연스럽게 내연기관 내 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동차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캔버스 천을 올리는 차량들이 대체적으로 당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그 위에 자동차의 형태가 뭐 소위 하는 하드탑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바뀐 건 1910년에 캐딜락이 실제 그거를 도입한 이후부터 가속화되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훨씬 더 고급진 거였고 카브리올레가 예전에는 더 금액이 저렴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캔버스 천으로 만들어진 차량들이 꾸준하게 생산이 되고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떠한 규제들이 없었습니다. 197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안전성에 대한 규제가 미국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처럼 밀폐형으로 거의 다 바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다 수작업을 해야 되는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공장형으로 이렇게 양산을 시키기에는 상품 자체가 어려웠던 이유로 생산성의 문제,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차츰차츰 밀폐형으로 다 바뀌게 되고 70년대 이후에는
컨버터블이나 카브리올레가 고급 차로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나오는 컨버터블 카브리올레는 전문적인 업체로 넘어가게 되고 유명 브랜드의 한 라인업으로서 자리를 하게 된 겁니다. 뭐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아우디라든지 폭스바겐, GM, 포드, 뭐 심지어는 람보르기니, 포르쉐 이런 차들에서 대다수가 이렇게 어떤 라인업을 맞추기 위한 상품으로서 이제 전환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조차도 생산 단가가 높아지니까 지금은 전 세계 60% 정도의 컨버터블을 만드는 마그나라는 곳에서 아웃소싱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렇게 바뀌게 되었던 거죠. 철저하게 생산성 그리고 수익성 위주로 일종의 업무 분장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컨버터블 뚜껑 열린 차에 대한 95% 썰은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5%는 뭐냐? 유럽 얘기, 그 다음에 시스템까지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얘기 좀 하고 이제 끝내야 되겠죠. 한국에서도 이렇게 컨버터블 카브리올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라떼는 정도를 이야기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물론 국내에서 생산한 차량은 아니었지만 30년 전에 지금보다도 훨씬 화려하고 굉장히 멋진 컨버터블 2대가 있었다. 어찌 보면 컨버터블 로드스터라고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클래식한 거하고 굉장히 지금 봐도 굉장히 앞서 나갔던 로드스터가 있었다. 동영상에서 보듯이 영국의 펜더 웨스트 윈지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펜더 칼리스타라는 클래식 컨버터블, 정확하게 얘기하면 컨버터블인데 2인승이었으니까 소위 이야기를 하면 로드스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이 차량이 쌍용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1987년에. 그러면서 1992년까지 평택 공장에서 쌍용 칼리스타로 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총 생산은 78대를 했는데요. 수작업으로 요즘 이야기하는 마스터라고 하는 분들이 일일이 작업을 했었고요.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관계로 실제로 이 차량은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수작업 했으니 많이 팔렸겠습니까? 그리고 2인승 로드스터에 뚜껑이 열리는 차였더니 80년대 이 차량이 과연 우리에게 먹힐 수 있었던 차량입니까? 너무 앞서갔던 차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동호회가 있어서 현재도 타시는 분들이 있고, 클래식 카드를 다시 잘 만져서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외에서도 이 차량을 역수입해 가서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1986년에 칼리스타를 매매하는 게이트웨이 클래식카라는 회사에서 올려둔 매물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가서 입찰하셔서 한번 수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다른 한 차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1996년까지 나왔던 차량입니다. 이 차 기아 엘란이 있었습니다. 컨버터블인데 로드스타입니다. 2인승이니까 영국의 로터스사에서 라이선스를 사와서 기아에서 생산을 한 건데 IMF를 맞으면서 결국은 생산을 하지 못했죠. 좀 아까운 차입니다. 지금 현재 2021년에 우리가 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82%의 차량의 점유를 하고 있는, 그리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생산을 갖고 있는 외국계 차량들이죠. 정말로 이렇게 보면 돈 되는 차량만 팔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오히려 80년도, 90년도가 차종의 다양성은 더 다양하지 않았나? 한국의 로드스터, 컨버터블까지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컨버터블, 뚜껑 없는 차, 폼생폼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꽉 눌러주시고 다시금 CU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CU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